자, 가등기 담보권자 뒤에는 후순위 권리자도 보여야 되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누구냐? 담보가등기 이외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를 갖춘 자를 말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실행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때는 지체 없이 이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들에게는 모두 다 실행통지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행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때는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 사실들을 통지하라, 그런 얘기 되겠죠. 청산금 처분제한. 자, 청산기간 2달 경과 전에는요, 채무자 등은 처분이나 채권자의 지급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2달 기다려야 되죠. 청산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의 처분이라든지 채권자의 지급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청산기간 경과제 미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청산기간 2달 되기 전에 채권자가 미리 지급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 실행권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청산기간 2달 지나기 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청산기간 경과 전에 처분할 땐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자동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행사. 실행 통지된 평가, 다시 말해서 8천만 원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 근데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 채무는 소멸하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그 범위 안에서는 동시행의 한백권 인정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이 사람들은 청산금을 다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보다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2달 내 하나여 자신의 피담보책은 도래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것이 훈해전. 제가 분홍색에 넣었죠. 훈해전. 후순위 권리자는 다툴 수 없다고 그랬죠. 금액이 만내 증내.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은요, 청산기간 2달 내 하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귀속 청산 절차는 정지되고 다시 말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요. 경락대금에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게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훈해전. 다시 한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하나여 피담보채권 도래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매가 청구되게 되면요, 귀속 청산 절차는 정지되고 다시 말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아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 취득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권 훈해전을 꼭 알아두시고요. 소멸. 이거 뭐 저당하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 나오진 않지만 공통원인은 빚을 갚으세요. 피담보채권의 변제,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 그리고 목적물 멸실. 당연하죠. 그럼 소멸되겠죠. 가등기 담보권이. 은행 빚을 갚는다든지 채권 시효가 없어진다든지 목적물 멸실, 그러면 없어지고요. 자, 특이한 소멸원이 있는데 담보권 실행이 끝났은 소유권 이전든 다른 경매에서 우선받았다. 그런 경우는 소멸되겠죠. 어림없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공통 소멸과 특유 소멸이 있고요. 공통 저당과 똑같죠. 특이한 소멸원인의 소유권이 넘었다든지 다른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았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소멸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등기 담보권이 되겠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예로 든 금액을 잘 보시면서 2번, 3번 반복하시면요, 가등기 담보권은 그냥 끝납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